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하루는요, 지수, 환율, 그리고 수급까지 3박자가 모두 골고루 맞는 하루였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월요일장부터 산뜻하게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여러분들이 이 3일밖에 없는 거래일 동안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되는지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노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월요일의 길라잡이 이지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월요일장부터 조금 제 옷처럼 빨간색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요.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위원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박자가 잘 맞는 하루였다. 위원님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좀 쉽게 꺾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에 월요일날 투자 전략을 드릴 때 주 초반 좀 자제를 했다가 주 후반부부터 조금 보자 말씀드렸고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그 부분이 경기 후퇴론으로 가서 주가가 폭락하는 시나리오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위기 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경기 후퇴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워낙 예상치를 낮게 잡아버려서 바닥론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이 시작될 때 수급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를 했고 파생 쪽에서 선물 옵션도 옵션 쪽에서도 다 매수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진검 승부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전략을 저희와 같이 좀 잘 세워보시고 항상 월요일날 전략을 세워드리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좀 다가가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핵심 부분을 가장 간략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월요일 날 이렇게 어떻게 이 주간에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고요. 금요일에는 한번 리뷰를 해주시면서 또 다음 주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또 반응할 것인지, 실적에 따라서 주가들의 흐름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럼 오늘장 이제 정리해 주시고 이번 주 주간 전략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역시 이번 시간도 미국 시장에서 먼저 살펴보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시장이 거의 동조화돼 있고 우리 시장이 한 발 앞서서 지금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주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이 오히려 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이번 주부터 애플을 비롯해서 주요 IT 대형주들을 비롯해서 주요 종목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이 실적 발표를 보고 과연 이제 시장의 반응이 어떻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드릴 건데 미국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고 시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미국 시장의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를 먼저 좀 말씀드릴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선반영이 좀 되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대형 기술주들이 어떻게 보면 상승을 좀 이끌어 왔습니다. 바닥에서 가장 먼저
급등하는 섹터, 종목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은 역시 이제 나스닥,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반등을 좀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부분에서 급락을 했고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중바닥의 형태를 좀 띠고 있다 그렇죠. 이중바닥의 형태를 좀 띠고 있는데 8,264라는 중요한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고 이때 이제 한번 이탈의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이탈시키지 않고 시장은 계속해서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내려갈 때도 내려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만약 내려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으면 시장이 좀 내려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제 시장은 1차 반등 이후에 8,264라는 지수를 놓고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죠. 이제 여기 행보하는 이유는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제 2차 상승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좀 기대하듯이 예상하듯이 대반락을 줄 건지 이제 이 결정적인 시점이 좀 들어와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모양이 쉽게 꺾이는 모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반응은 사실 누구도 예측은 지금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섣부르게 무조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경기 후퇴론을 갈 것이다라고 지레짐작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가 나스닥이라고 가정을 하지 않고 종목이라고 가정하면 아마 이 차트가 지금 현재 하락하는 차트로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와 염려 때문에 하락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꺾여야 될 위치에서 지금 조금 올라서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이번 주부터 물론 이제 유심히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염려로 전체적인 부분을 미리 서문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이제 종목들 좀 보면 오늘 1차 반등에서 보시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닥권에서 2차 전지에 관한 테슬라가 좀 시장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좀 시켰고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보면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주가를 좀 보시면 지난주 반등 이후에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들이 1차 반등 이후에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퀄컴도 마찬가지로 상승한 이후에 지금 눌려지는 모습 보니까 1차 반등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미국은 눌려지는 위치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만약 이제 꺾이려면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아래쪽 꺾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줄면서 1차 반등 이후에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지금 보시면은 이중 고점이나 꺾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N자형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리 이제 결과를 실적을 놓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 장이 그렇게 쉽게 꺾이는 모습은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다가 상승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실적이 굉장히 우려스러울 때 오히려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지난주에 일부 이제 발표된 미국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시장 반응이 낫배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 부분은 경기 후퇴론으로 갈 거라는 부분은 오히려 낫배드라는 반응으로 시장이 상승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대신 경계심을 가지고 보되 이번 주는 미국 시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애플 실적 발표부터 아마 대규모 주도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1위 1비 등락을 좀 보일 겁니다. 그 1위 1비 등락을 보일 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방향성이 어디로 나오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진검승부로 들어가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이렇고 우리 시장도 사실 지금 보시면은 비슷하게 지금 좀 중요한 시점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지금 반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국내 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시장을 좀 보시면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도 비슷한데 급락을 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금 현재 반등을 주고 있고 행보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 거래량의 지금 패턴을 보면 바닥을 잡는 거는 미국 시장이 좀 강했지만 오히려 이후에 지금 반등을 줄 때는 우리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두 번째는 실적이 그렇게 조정되는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좀 했지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사회가 완전히 봉쇄되거나 차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글로벌 증시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반응이 좀 더 강하다. 다만 지금 현재 보시면은 1970선을 앞두고 일단 우리 시장도 옆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옆으로 가는데 고점을 계속해서 조금씩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행보권에서 상승 쪽으로 조금씩 무게는 두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보시면은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2분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1분기 실적이 일단 나빼도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듯이 이렇게 꺾이지 않고 일단은 위쪽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나빼도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거나 혹은 시장의 방향을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 시장이 먼저 시장 발표, 어떻게 보면 주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일단 나빼드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의 주요 종목들이 발표를 하면서 낫배드라는 반응이 만약에 나온다면 일단 시장은 꺾이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비중을 조금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좀 봐야 되고 코스닥 시장을 좀 보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더 강하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렸지만 거의 이제 V자형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하락했던 구간에 거의 다 달았는데 물론 이제 종목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단은 V자형 반등 형태였고 지금은 역시 이제 방향성 모색을 좀 하고 있는데 공매도 한매가 코스닥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고 지금 상승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수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내용을 뜯어보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삼성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대부분 섹터 종목들은 저조한데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 때문에 지수는 이렇게 올라와 보인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내 종목은 안 올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일부 종목이 어떻게 보면 반등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분기점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섹터별 등락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반등 좀 이끌어왔던 섹터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 지금 섹터들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 먼저 전기전자 업종을 보면 약보합이기 때문에 지난주 시장이 굉장히 나빴던 거에 비하면은 실질적으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한 500억 정도인데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일주일에 1조 가까이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이 IT 섹터 전체를 포함해도 500억 정도밖에 매도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수급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의약품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상승 반등을 이끌었는데 수급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등락은 보았고 시장이 좀 안 좋았다는 거죠. 좀 특이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음식료 업종이 7%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인상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유통업도 4.6% 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 상승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던 식음료 업종과 유통업종이 좀 많이 올랐고 특히 식음료 업종은 지금 아마 이제 각국의 코로나19와 관련된 폐쇄된 부분이 조금씩 봉쇄가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보시면 급식과 관련된 업체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지금 뉴스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을 수익을 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갔었죠. 그렇게 보시면은 시장이 지난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주요 섹터들은 거의 보합권에서 좀 잘 버텼고 나머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섹터들이 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등락이 좋지는 않았지만 내부적 섹터로 보면은 시장의 질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수급을 좀 먼저 볼 텐데요. 지난주 이제 수급을 좀 변화를 좀 볼게요. 수급을 좀 변화를 좀 보면 계속해서 뭐 우리 시장은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왔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외국인들의 최근에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줄었다라는 부분과 함께 오늘은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매도가 좀 들어오는데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연기금이, 제법 이제 매수를 하면서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 부분을 조금 우려스럽게 본다면, 지난주에 제가 그 삼성전자와 연관돼서 강의를 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물량을,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이라면, 물량을 좀 잘 가지고 있자. 여기서 물량을 외국인들한테 넘기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점에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해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고생을 다 해서 지금 시점에 왔는데 항상 요 시점 정도에 오면 이제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넘긴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보시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은 오늘 가격이 49,850원인데 요 가격을 좀 잘 생각해 두세요. 49,850원인데 고점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개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매수를 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매수해 들어왔고 특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 접근해서 굉장히 손해를 좀 많이 보셨지만 제가 이제 그나마 좀 코로나19와 연관해서 좀 다행스럽다 생각한 부분은 예전처럼 테마주나 좀 코스닥 중소형주도 많이 샀지만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였다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기회를 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사 들어갔다라고 하면 절대 손해볼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급락 시기에 중소형주나 테마주에 접근하면서 손해를 크게 보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이 가격대에 사가지고 손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손해보기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6만 원대부터 4만 2천 원까지 거의 한 40% 정도 넘는 하락을 기록할 때 개인들이 샀는데 딱 요 가격이죠. 오늘 가격입니다. 49,850원, 49,950원. 요 사이가 그동안 급락할 때 개인들이 매수했던 평균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가 딱 개인들이 본전에 왔다는 거죠. 본전에.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본전에 딱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팔죠. 대부분 그렇죠. 내 계좌가 굉장히 마이너스 나다가 그 종목이 본전에 오면 정말 이게 이제 어디냐는 식으로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해서 주식을 샀는데 결국에는 본전이다 그렇죠. 본전이 물론 이제 이런 코로나19의 급락 시기에 본전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 그 삼성전자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팔지 말라는 거죠. 이때. 여기까지 고생을 해가지고 끌고 왔으면 이제부터 수익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당장 한두 달의 수익이 아니더라도 몇 달 뒤에는 수익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 단가를 이제 버텨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본전에 오면 파는 거예요. 결국 개미 뭐 주식 사기 운동 여러 가지 말했지만 결국 어디 판다? 결국 본전에 판다는 거예요. 본전에. 그래서 여기서 파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들 때문에 뭡니까? 지금 이 말씀 드린 게 보시면 수급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거죠. 수급이. 그러면 이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 이전에 우리가 저점을 잡았을 때 형태에서 보시면 작년에 두 번의 저점이 났을 때도 뭐냐면 지금 똑같은 경우인데 바닥권에서는 연기금이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 거는 한 2, 3년 전부터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연기금이 바닥을 잡고 1차 상승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상승 추세를 접어드는 2차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외국인이 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사 들어오고 그럼 개인은 여기서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 잘 버텼다가 본전에 팔고 수익은 외국인이 내는 거죠. 전형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좀 인상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수급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수급이 바뀌는 부분은 IT 대형주에서 두드러지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IT 대형주 쪽에서 바뀌면서 삼성전자에서 수급이 돌면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IT 섹터에서 주간 단위로 한 500억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안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쪽은 계속 팔지만 사는 쪽은 이제 계속 산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ETF 물량에서 30% 캡률이 없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코스피 200에서도 30% 이 부분 제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좀 편안하게 이전에는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삼성전자를 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수급의 변화는 조금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지금 바뀌는 부분에 대한 인지를 아마 우리 스스로는 좀 하기 힘들지만 외국인들은 알게 모르게 바뀌어 들어온다는 부분은 인식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삼성전자 수급인데요. 삼성전자 수급인데요. 물론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죠. 근데 이전에 지금 보시면은 원래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물량이 하루에 많을 때는 1,000만 주 이상씩 뭐 700만 주, 800만 주, 1,000만 주, 1,100만 주 계속해서 엄청나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4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줄고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이 거의 교차하는 정도의 패턴이 지금 들어와 있죠. 500만 주 이상 매수한 날도 있고 패턴을 보시면은 이제 점점 삼성전자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돌아서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왜 캐치를 못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바닥에서 얘기했잖아요. 언제 외국인이 살 건가, 언제 외국인이 살 건가, 수급이 언제 바뀐가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토탈만 봐서 그렇지 종목과 케이스 백 케이스로 보시면은 이미 외국인들이 사 들어와야 되는 종목에서는 상당 부분 사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인 시장을 딱 보시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고 시장이 꺾일 듯 하면서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바닥에서부터 꺾일 듯 왔던 시장이 어느덧 이제 실적 시즌까지 왔다는 거죠. 그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들어왔는데 우리가 가장 크게 인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했는데 그게 경기 후퇴로해서 지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1분기는 나빼던데 2분기가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 2분기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벌써 4월 말이 이제 다 돼 가잖아요. 그럼 이제 2분기 지금 이미 3분의 2가 넘어가고 있어요. 뭐냐면 주가는 항상 실물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분기가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려울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5월 초까지만 견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기에 개선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언제 뜁니까? 3분기에 개선된다면 주가는 2분기에 뜁니다. 2분기 중순을 넘어서 2분기 후반부에 가면 3분기 실적이 개선되면 이미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2분기 실적에서 지금 4월 달에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 5월, 6월인데 5월 달 한 달 정도만 그럼 견디면 어떻게 돼요? 그럼 3분기, 그때는 이제 3분기 실적 개선론 때문에 6월 달부터는 주가가 뛴다. 5월 말부터는 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지금 실적을 가지고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본다면 뭡니까? 4월 말부터 5월 한 중순 정도까지 뭡니까? 불과 한 보름 20일 정도만 견디면 어때요? 실적 2분기 바닥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너무 시장을 지금 비관적으로 보다 보면 기회를 계속해서 놓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주도주를 얼마나 더 여기서 실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수익률 게임에서 동참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지수가 올라가고 난 뒤에는 진짜 내 계좌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제가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쭉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 대한 반응을 반드시 봐야 된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 애플부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번 주에 주요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부분이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요 전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전제는 이제 제가 좀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적 시즌에 대한 시장 반응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무도 모른다. 시장에 대한 반응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표, 고용 지표, 발표되는 경기 지표 최악으로 나오지만 최악으로 나온 날 주가는 다 뛰었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다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안 좋다라는 상황과 좋다라는 상황은 결국에는 뭡니까? 시장 반응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죠.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하락이 무서워서 주식을 못 사시는 분들 대부분의 생각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방송에서 나오는 뭐 CNN이나 뉴스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걱정이 뭐냐면 결국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 이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인 경기 후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시장은 다시 폭락할 것이다. 물론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다만 그 시나리오와 과연 시장 바닥론에 대한 시나리오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전제를 이번 주는 이 실적 시즌에 대한 반응,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주요 종목들의 반응은 우리는 일단 모른다라는 전제 하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라는 거죠. 그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전략입니다. 불과 이제 월, 화, 수 3일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이고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경기 후퇴론으로 들어갈 것이냐 바닥론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무것도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럼 저기에 결론이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강하게 주식을 살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주식을 지금 안 살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지금 장기적으로 편입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일단은 조금 딜레이를 시켜야 되겠죠. 어디까지 바닥론이 확인될 때까지 딜레이를 좀 시켜야 될 거고 그러면 주도주를 편입시키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좀 딜레이를 시키되 그 사이에 뭡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단기 매매는 어느 정도 하면서 수익을 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 주도주 매매를 조금 딜레이 시키고 단기 매매 위주로 보면서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게 이번 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부분이다. 아마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전제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종목을 보는 방향이나 섹터를 보는 방향이 너무 먼 숲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나무를 보고 또 일단은 좀 그 나무 내가 관심 있는 나무 하나만 보고 거기서 수익을 취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얘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이번 주 거래일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이번 주 주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곧 있으면 미국 시장에서도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여기에 대한 흐름, 수익률 게임에 지금 동참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끝나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될 때마다 좀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가야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런 도움 말씀 더욱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이런 이야기부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위원님께서 이제 숲보다는 나무를 볼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무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전략은 뭐 며칠 안 되니까 이 이틀 정도의 전략과 아마 다음 주 초반 정도, 다음 주에도 연휴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이 상관으로 주간 투자 전략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단기 수익률을 계속해서 좀 동참을 하자, 극대화를 하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섹터별로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는 섹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순환매 형태를 좀 띠고 있는데요. 뭐 오늘 같으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업종을 보시면 식음료 업종에 굉장히 큰 폭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뭐 현대그린푸드라든지 뭐 신세계푸드라든지 뭐 7%, 8%, 10% 넘게 지금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보면 바닥론 저점을 짚고 실적 개선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대부분 지금 현재 보면 단기 종목들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테마를 제외하고 테마는 이제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지만 테마를 제외하면 바닥론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섹터 쪽으로 굉장히 매기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단기 수익률은 계속해서 동참하면서 좀 극대화를 하자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안도랠리에서 저점론으로 못 가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꺾일 수 있고 꺾이면 이후에는 큰 폭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전략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꺾일 때 5% 10% 마이너스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꺾일 때 종목당 마이너스 5%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수익률 동참해서 8%, 10%, 15% 수익을 계속해서 내는 종목들로 간다면 한 번 정도 마이너스 5%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 게임에 계속해서 동참을 해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조가 좀 있고, 특히 이 단기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기간의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 참고하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전환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삼성전자도 보셨지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좀 전환한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공매도가 우리가 3월 10일에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기 시작했고, 공매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대부분 보면 공매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코로나19 시점에서부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 시점을 지나서 더 많이 지금 현재는 공매도 비중이 낮아져 있죠.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를 하니까 이 공매도 한쪽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불안하잖아요. 자기들이 더 이상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한 물량이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치로 올라왔다 사상 최대치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뭐냐면 어느 정도 공매도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마무리는 조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정도에 보면 만약에 지금 현재 정도에서 그런 마무리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공매도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바뀌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공매도 이후에 수급이 바뀌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좀 보시면은, 자, 종합주가 지수에서 보시면 공매도가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19 급락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올랐다가 3월 달에 공매도 제한 조치 이후에 지금 공매도가 지금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그럼 지금 이제 시점을 좀 보시면은 거의 이제 공매도 물량이 이 코로나19의 급락을 노리고 들어왔던 공매도 물량은 거의 청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거의 청산되는 모습이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그렇다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청산이 됐다면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에 전환되는 종목은 뭡니까? 공매도 쇼커버링이 아니고 진짜 사고 싶어서 사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도 초반에 수급이 바뀔 때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상당히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정말로 저 종목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야 되는 펀드들이 들어와서 일부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가는 쪽은 계속해서 나가는 거고, 공매도를 노려서 수익을 내는 쪽은 정리가 좀 되면, 이제 지금 정도 시점에서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 들어가는 종목은 뭐다? 2분기, 3분기 이후를 보고 수익을 내려고 사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공매도 쇼커버링이라기보다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뭡니까? 시장이 안정되면 주도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잘 체크를 좀 해야 되고, 그 바뀌는 종목들은 반드시 외국인 수급이 전환되는 종목들은 꼭 지금부터 이제 유심히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을 수익률 극대화하는 게임을 해 들어가면서 외국인 수급이 전환되는 종목들을 야금야금 조금씩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기대치를 높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은 적어도 40% 이상은 지금은 일단 유지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기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략 쪽에 예를 들어서 좀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장기로 들어가는 종목 중에 비중을 좀 낮추시고 현금 비중을 이 정도 들고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그 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큰 줄기는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단기 수익률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어떤 쪽의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지금 현재 단기 수익률 극대화에 들어간 데서 가장 중요한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주도주로서 좀 장기적인 관점이고, 기관입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잘 봐야 되고, 특히 지금 요즘에는 연기금이 무턱대고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지수를 바치로 들어온다거나 전체적인 섹터를 바치로 들어오는 물량보다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어떻게 보면 샀다 팔았다는 모양새가 좀 되는 거죠. 파는 종목도 있고 꾸준하게 사는 종목도 있고, 그런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개별 종목별로 보시면은
꽤 최근에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급등했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 쪽이나 이런 테마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좀 급등했던 종목 보면 대부분은 매수 주체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쫓아다니면 단기 수익률을 어떤 이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보신다면은 단기 수익률 내기 위해서는 기관 매수 종목 쪽으로 좀 따라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매수 종목에서 개별적으로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 부분이 단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첫 번째 섹터가 되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실적 바닥론으로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보시면 LG 이노텍 같은 게 갑자기 급등을 했다 그랬죠. 삼성전기도 좀 급등을 했고. 오늘 보시면 하나마이크론이 14%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뉴스도 나왔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런 이제 확인되지 않은 뉴스보다는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IT 섹터 중에서 보시면은 실적이 이미 2분기 저점이 아니라 1분기가 저점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일부가. 그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 6%. 한 중소형주는 하루에 10% 이상, 오늘 뭐 하나마이크론처럼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실적 바닥론에 가까운 종목들은 뭐냐면 주로 주도 섹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현재 바닥이 되려면 다른 섹터보다는 훨씬 섹터 내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다른 섹터보다 좀 좋을 수 있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결국은 IT하고 제약 바이오 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IT와 제약 바이오 쪽에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온다 그렇죠. 어느 종목이 나오는지는 찾아보십시오. 계속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바닥론이 되는 종목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후반부에 이번 주 초반에도 보시면 뭡니까?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이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나온다 그렇죠. 그것처럼 뭡니까?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론으로 인증이 되는 IT 섹터 중에서 일부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 일부가 하루에 10% 가까운 급등을 해준다 그렇죠. 그럼 그런 종목들을 역시 단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에서 편입을 좀 하면 재미가 좀 있겠죠. 그래서 기관 매수 종목, 외국인이 사는 실적 바닥론인 종목들도 상당히 흐름이 좋다라는 부분, 요 두 가지 정도에다가 마지막은 저는 이제 테마는 좋아하지 않지만 거래를 잘 하지 않지만 이 언택트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는 단발성 테마라기보다는 이 이제 생활 문화 자체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느 정도는 이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시장이 좀 확대될 거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신에서 저도 주말에 이제 외신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왜 한국은 사재기를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뉴스가 이제 심도 있게 나오던데 그 사재기를 하지 않는 우리도 지금 초반에 사실 그 신천지 31번 환자 나왔을 때 사재기를 일부 했잖아요. 사재기 일부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부분이 왜 금방 사그라들었냐면 이 언택트와 관련돼 있는 전자결제, 특히 물류, 택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재기를 하지 않아도 오늘 주문해도 내일 오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니까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외신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레벨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는 직접적인 수혜 테마 말고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라든지 택배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은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하는데 우상향했다가 중간에 좀 쉬었다가 하루에 한 7, 8% 급등했다가 또 좀 쉬었다가 하루에 7, 8% 급등했다.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종목들도 잘 잡으시면 지금 단기 수익률 게임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팩터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단기 수익률 게임에 동참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한다면 일단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섹터 전체가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기관 매수 종목들에다가 IT와 제약바이오 일부에서 실적이 지금 바닥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 일부와 그 다음에 언택트와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요 세 가지 정도를 단기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에서 지금 거래를 좀 하시면은 어느 정도 수익률을 확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단기적인 거래를 해 나가면서 시장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단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도주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이 수급 전환하는 종목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IT 대형주는 일단 주도주 관점에서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5G나 2차 전지, 그 다음 반도체, 여기에 MLCC, 요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주도주 관점을 좀 봐줘야 되고,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산다 그러죠.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매도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뱉어냈던 종목, 섹터들인데 지금은 그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식료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사실 이제 이 하루 정도만 일찍 말씀드렸어도 오늘 굉장히 좋은 수익을 좀 얻으실 수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섹터별 등락이 지난주에도 급등을 했고, 이번 주에도 어쩌면 그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급등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조금 상승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특히 우리가 코로나19 연관해서 음식료 업종은 나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그 팩트는 한 세네 가지 정도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팩트가 뭐냐면,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음식료 쪽에 매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다는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집안에만 있었잖아요. 과자를 그렇게 많이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인지를 못했는데, 과자 판매량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번에. 많았고, 음식료도 식당 안 가다 보니까 집에서 뭐 배달 시켜 먹거나 혹은 간편식을 시켜 먹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요게 이제 하나의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그 급등의 배경이 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식품이 이전에는 국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통망이 글로벌하게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직접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지방까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농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략을 바꿔서 예를 들면 미국의 코스트코에 납품하면서, 코스트코에 납품하니까 어떻게 돼요? 코스트코는 미국 전역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납품이 좀 되는 형태, 이런 유통망이 바뀌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많이 뛴 부분이 사실 이제 오늘 저도 편입했던 종목이 있는데, 식품과 관련되면서 단체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세계 푸드라든지 현대 그린 푸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아침에 편입을 해서 굉장히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왜 편입을 했냐면 지금 이제 이 봉쇄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완화 조치가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취해되면 이제 회사 급식이라든지 학교 급식이 이제 재개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봉쇄가 풀릴 때 가장 모멘텀이 많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조금 선취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인데, 물론 이제 바이오 시밀러 대장주들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센트론이. 왜냐하면 이제 뭐 대규모 이슈가 있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수주에 대한 호재가 나왔지만 이후에 뭐 검찰 조사 관련된 부분이 조금 연계되면서 조금 외기가 깔아줄 수 있고, 세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에 엮이면서 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지금 나왔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시밀러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이고, 섹터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 가지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지난주 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세트리온 계속해서 한 2, 3주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이제 몇 주 전부터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굉장히 사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러는 사고 싶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세트리온 대장주를 사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에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좀 특징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 있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지금 얘기되는 회사들이 있죠. 지난주 보시면 금요일날 이때 보시면 하루에 뭐 10% 이상씩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장주들이 못 가니까 사기가 어려우면 그 세컨드 초이스라도 바이오 시밀러는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대부분 10% 넘는 폭등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그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은 역시 관심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사야 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너무 단기로 보기보다는, 물론 이제 음식료는
일부 이제 테마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면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계속해서 우리가 양념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전략을 좀 보시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뭐냐면 결국 지금은 단기로 가는 종목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 섹터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계속해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주 시장의 미국 시장에 대한 반응을 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도주가 결국 직전 고점까지 가려고 지금 여기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도주를 사는 이유는 뭡니까?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레벨업 갈 걸 보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확인하고 들어가도 주도주는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비중을 편입하거나 지금 늦어가지고 편입을 하거나 혹은 비중을 너무 비중 확대를 할 필요는 지금 상황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도주는 결국 지점 고점 돌파를 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의 반응을 보면 실적 시즌 이후에 진짜 경기 후퇴론으로 갈 건지, 약간 바닥론에서 시장이 좀 더 상승할 건지 보면 시장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이 부분은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 두 가지를 가져가는 전략을 좀 취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은 길게 보는 쪽과 짧게 보는 쪽이 될 거고, 시장 상황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딱 분기점에서 눈치를 봐서 행동해야 되는 시점인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다 드렸죠.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시면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적인 부분이고, 전략적인 부분을 이제 계좌로 보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장기적인 주도주 비중은 20에서 30%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눈치를 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스윙은 계속해서 한 30, 40% 정도를 가지고 롤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금 현재 이슈가 있는 단기 쪽으로 진입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한 이 정도 비중은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여차하면은 어느 정도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제 시장이 실적이 진짜 경기 후퇴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닥론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비중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눈치를 보다가 그러면 주도주 비중이 뭡니까? 50% 이상 높아져야 되겠죠. 그럼 단기 스윙은 그대로 한 30% 비중을 가져간다면 그때는 현금 비중이 이제 20% 이하로 낮아지겠죠. 이렇게 가면서 전체적으로 비중이 확대가 될 거고, 만약에 경기 후퇴론으로 더 힘을 실으면서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다 이러면 장기 주도주 비중은 한 20% 정도로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 스윙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화하거나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 비중이 70%나 80%, 단기 매매가 없어지거나 최소한의 장기 물량만 남겨놓고 이 비중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뭡니까? 시장이 직전 저점을 향해서 급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구조였죠. 요게 이제 뭡니까? 지난번 코로나19로 급락을 했을 때 제가 썼던 전략이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80% 이상 가지고 내려오는 전략입니다. 장기 주도주 최소 물량만 남겨놓고 현금 비중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만약에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되고 바닥론으로 나오면 아까 그런 식으로 계좌 비중을 맞추시면 되죠. 그 다음에 경기 후퇴론으로 가가지고 시장이 다시 직전 저점을 향해서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또 다시 비중 조절해서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럼 단기 수익만 바뀌는 게 뭡니까? 나중에 한 번 정도 손절을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신다면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전략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보시면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만 서 있으면, 전략만 서 있으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한 번 정도 손절 주는 게 두려워서 지금 바닥에서 1,400대에서 지금 이만큼 1,900대 넘는 이까지 지금 올라오는 동안 주식 거래를 못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급락해서 손실이 나오고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또 놓치는 거고, 물론 이제 지금은 큰 손실을 놓치는 구간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 시장의 바닥론이 힘을 실어서 정말 주도주가 이제 수익을 본격적으로 낼 수 있는 급등하기 직전까지 상황으로 간다면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지 못하면은 정말 이제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벌써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지가 몇 주가 된 것 같아요.
시장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종목을 보고 사 들어가자. 단기적인 관점으로 사고 팔면서 장기 물량을 좀 기다렸다가 눈치를 좀 보면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얻어내자. 이번 주도 시장 상황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단기 전략을 이끌어내고 단기 수익을 내고 장기적인 관점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오늘 제외하고 이틀 정도밖에 없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 이 전략으로 아마 또 한 주간 꾸려가시면 아마도 또 좋은 수익을 거두시고 다음 주에 또 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만 있으면 어떤 시장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고 위원님께서 이번 주 주간 투자 전략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투자 전략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요. 배트맨 2부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일찍이 많이 접수를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